개발론과 보전론이 이렇게 반대로 엇갈릴 수가 있나. 좀 냉소적으로 보면 또 그냥 그러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 2항에 보자면요. 요거 만드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특별법을 갈아엎는다는 거잖아요. 약간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중금속 오염 정화에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2030년에 착공할 수 있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인 뭔가 완화 효과가 있냐? 포지션이 바뀌더니 양쪽이 서로가 반대되는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 부지는 그린벨트인데 맞아. 그린하지 않아요. 맞아. 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경제 썰전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고란 기자님 모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 무슨 말씀하시나요? 아, 빈손으로 오셨고요. 네, 빈손 고란입니다. 빈손 고란. 네. 자,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압권 권순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뭐 가져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유, 다음부터 알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최인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못 보던 의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저한테 관심 좀 가지세요. 아, 이것도 입던 거예요? 네. 아, 진짜 일단 저런 시스루는 처음 봤는데. 시스루 뭘 스루 해도 별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아쉽습니다. 진짜 처음 보는 건데 매번 새로운가 봐 저는. 그런가 봐요. 예. 네. 옷을 되게 많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3년째 맨날 같은 옷이라고 똑같은 옷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오늘 물론 이제 경제 이슈들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 가는 먼저 저 주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잠깐만 좀 볼까요? 아, 반도체 날라간다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니고, 예, 그냥. 뭐야? 이게 날아가다가 네. 왜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봤을 때 3%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0.84% 떨어져서 7천선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수급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말만 해도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 이러면서 다 국장을 탈출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국내 주식을 팔다가 개인이 본격적으로 누적 순 매수로 돌아선 게 7천대예요. 네. 그때부터 개인들이 사서 다 몰렸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7천이 거의 본전 수준이 오면 개인들이 팔아요? 맞죠. 개인 매도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힘이 있어서 오르다가도 예전 네. 같았으면은 더 갈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지금은 뭐 개인 매수 규모가 지금 현재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시를 밀어 올릴 만한 힘, 동력이 약간 떨어진 상황이죠.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떨어질 일 아닌데 이거. 예? 근데 사실 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은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반성문 다 썼잖아요. 7천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주식을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다. 그렇죠. 본전만 찾게 해주세요. 본전만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하느님께서 이제 뜻을 이뤄 주셨으니 약속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원래 이게 사실 그 지난 7월의 수급들을 좀 제가 이제 와서 좀 돌아봤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었고 중국에서도 반도체 투자가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른바 TRS 규제라 그래가지고 해외 레버리지 못하게 한 규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해 보시면 반도체 말고 아무도 안 가는 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조금 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레버리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레버리지가 빠지니까 제일 많이 빠졌고 나머지 네.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은 좀 반도체 안 가고 다른 거 갈 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믿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까 기도하면서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천선에서 그분들이 원금만 매도를 찾게 하고 해주소서. 예. 그래서 그분들 이제 빠지고 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영원히 딱 수익률이 제로가 되시는 분들로 되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위로 내려가건 밑으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든 부담이 좀 덜해집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한번 그 손바뀜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네. 그게 실제로 차트로 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 빠질 사람 용기 없는 사람 다 용기 없는 빠지세요. 사람 빠져. 아니, 근데 네. 이게 7천선이 내가 할게. 끝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그 제 말은 이 위에도. 바닥이 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을 때 또 이제 한 덩어리 또 계시고. 그쵸, 올라갔을 때 그쵸. 또 한 네. 무덩이 계시고.
그쵸. 다 뚫고 이겨내.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네. 말들을 하죠. 근데 매물 소화하고 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시 들어가죠. 네, 네. 저도 지금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튼 주식시장은 오늘 아침 좋았다가 조금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래도 장이 아주 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호재가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조금 올라요. 그래요? 예. 뭐 지금 제가 보다가 이수페타시스가 7.8% 오르길래 여기가 이수. 역시 이거 PCB 기판 만드는 데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왜 지금 주가가 오르지? 뭐 일단 하이닉스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왜 여기가 올라갈까라고 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공장 증설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사라 팔아라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중요한 보도가 있는 걔들은 원래 장이 약하면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근데 뉴스에라도 좀 반응을 한다라는 건 그래도 희망이 좀 있는 장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개인 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그 OCN 보세요? OCN? 네, 거기 보면 그 그 영화 제목에 앞에 뭐 붙이는 거. 네, 아. 그게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이분도 이제 역시나 우리 이제 국민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주주가 아니실까 싶은데 어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최종 빌런이 AI잖아요. 네, 그래서 네. 메인 빌런 AI 엔티티에도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들어갈까? 아하.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에 아, 한창 그래요? 우리 시장 안 좋았을 때 쇼생크 탈출을 이제 내보내는데 네. 거기 위에 앤디 형님 저도 본전만 오면 탈출하는 게 나을까요? 앤디 형님. 네. 아, 거기서 주인공이죠. 네네네. 뭐 네. 그런 이제 뭐 오가는 것처럼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본전 오면 탈출하고 이제 메모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게 요런 그 묘신 아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마음들이 전 국민이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말 농담들도 이제 잘 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주식 투자하기 좀 네. 어려우실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가 제일 좋으니까 반도체만 사면 된다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네. 그리고 나면은 반도체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처럼 원사이드하게 좋은 섹터가 그렇게 딱 눈에 띄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부를 또 이제 많이 하시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하더라도 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 정유주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응해서 기름주 같은 것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도체만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종목 선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돌고 돌아봐야 그 종목 선정 열심히 해봐야 코스피 산 것만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수를 사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그 섹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뭐 그거는 정프로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움직이는 코스피 200, 아니, 코스닥. 코스닥도. 네, 코스닥도 이제 많이 제가 다 코스닥 150. 섭렵했고 아. 근데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럼요. 사고 나면 공부가 진짜 되더라고요. 그럼요. 기사가 가슴팍에 네. 꽂혀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기사 빠진 종목의 기사는 그냥 복사가 돼서 내 마음속에 콕 박히게 됩니다. 진짜. 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자, 하여튼 주식시장 뭐 이야기 잠깐 좀 나눠봤고, 근데 우리 또 최 부장님이 굉장히 네. 신경 쓸만한 뉴스가 하나 또 있군요.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크게 칼을 뽑았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용산 전체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정말 그 임대주택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부지인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용산 공원 전체를 한번 들어가고 보자. 여기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넓죠. 네, 여기는 진짜 실제로 넓기 때문에 짓겠다고 하면 진짜 몇만 가구에서 한 5만 가구 정도까지도 지금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5만 가구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을지 봐야겠다라고. 5만 가구면 그래도 한 15만 원 들어갈 텐데. 그렇죠. 와, 굉장히 큰 건데. 이러면 진짜 공급이다라고 할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 한복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반대하고 나선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훼손을 1cm라도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1cm. 나를 밟고 가라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요? 네,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시민의 허파 같은 공원을 뭐 이렇게 개발하게 둘 수 없다. 그래요? 네. 여기가 뭐 밀림이 있나? 여튼 이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의 뭐 센트럴파크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유현준 교수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공원이 이건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실 테니까 동그랗게 있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길게 있는 게 차라리 낫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람들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 동그랗게만 있으면 그냥 그 주변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좀 보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 그래서 차라리 중간중간 이렇게 뭐 11자로 길을 내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튼 접촉 면적이 최대한 넓게 공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절대 못한다. 네. 그리고 이게 그냥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또 우리 고란 기자님이 잘 알고 계시죠. 뭐가 필요해요? 의지? 그렇죠. 의지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포크레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4대 장벽이 있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이 공원을 아파트 지으려면 네, 4대 장벽. 뭐예요? 일단 도시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건데 이 공원에다가 여기를 이제 뭐 표현해서 좀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녹지. 예, 서울 도심의 이제 마지막 대형 국가공원이잖아요. 그 역사적, 환경적 상징성도 있고요. 미래 세대의 환경성을 희생시켜서 당장의 주택 부족을 메운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거예요. 그 공원 부지 놔둬봐야 뭐하냐. 거기다 오히려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가지고 주택난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래 세대 환경권, 어찌 보자 환경권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더군다나 서울 시내 그 서울 도심의 녹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밀어버리냐라는 이런 일단 도시가치 훼손 논란이고요. 두 번째가 특별법 개정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 2항에 보자면요.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요. 자, 요거 만드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특별법을 갈아엎는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아무튼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상황이 또 뭐 달라졌을 수도 뭐 있는 거니까. 그렇죠. 20년 사이에. 이게 제일 커요. 예. 지자체와 갈등입니다. 용산구? 개발하려면 네. 용산구 서울시와 협조가 돼야 돼요. 그 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독단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건축 심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거 다 주도권 서울시에 갖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래요?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단독으로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저는 큰 것 같은데요. 이게 100년 이상 군용지로 사용된 부지 특성상 유류 및 중금속 오염 정화에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자녀 미군 부지 미군기 반환 협상까지 고려하면 2030년에 착공할 수 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당장 급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2030년에 착공할 수 있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게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인 뭔가 완화 효과가 있냐? 그 효과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급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공급은 해야 되는데 공급할 데가 없다. 아니 공급을 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정하면 또 몰라도 공급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저 경기도 어디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효과가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서울 내 경기도에다 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2기, 3기 신도시도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급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되게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로 지금 정프로님 말씀 얘기가 좀 들렸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 전에 저기 어디죠? 저기 동대문 옆에 있는 그쪽에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개발한다 그랬더니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엄청 반대를 좀 세게 했었잖아요. 그때 보더라고. 종묘 말고요? 종묘 앞에.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론과 보전론이 이렇게 반대로 엇갈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정부에서는 개발을 하겠다 그러고 보수 시장은 이거를 보전을 해야 된다. 이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데 뭐 이 얘기 1cm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보통은 이제 진보 쪽에서 주로 하던 얘기들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그리고서 사실 어느 땅이나 반대를 하려고 보면은 다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논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 사회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또 그 부분대로 또 의미가 있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되게 명분, 좋은 명분들이 아까 4가지를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명분으로 제가 굳이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자기네 동네에 아파트 공급 많이 되면 아파트값 잡힐 수도 있고 자기네 지역에 좋은 공원이 있어갖고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개발해버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반대를 할 겁니다. 원래 부지 개발이라는 게 누구나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를 또 꺼내든 이것도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용산 그 공원 어떻게 할 건지 여기다가 또 이게 여러 사람들 중에 거기다 임대주택 만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뭐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임대주택을 놓으면 되냐, 그 좋은 땅에다가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네.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네 동네에 그 용적률 높고 그 조그만 그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아까 고란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4가지 명분은 어차피 표면적으로 나타난 명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분과 관련 있는 그런 쪽이 더 이제 메인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용산 공원도 공원인데 그 정비창 그거나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완전 빈 땅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거 그거부터 네. 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예. 그것도 이제 들어가는 게 다 개발의 전체적인 틀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대안이 공원 본체는 놔두고 그 외곽 주변 부지를 고밀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주택 공급이 계획됐거나 논란이 적은 용산 국제 업무기지 이 철도 정비창 지나갈 때마다 저 좋은 땅을 저러고 놔두고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캠프킴 수송구 부지, 용산역 전면 부지 여기 용적률 크게 높여서 고밀도 개발하고 공원 본체 부지는 숲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이제 절충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20일 날 아마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이제 만날 텐데 네.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현실적인 방안에 절충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주변에서는 현실적으로 양쪽 다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길 바라는 거죠. 네. 좀 냉소적으로 보면 또 그냥 그러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여 년 이상 이어진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김학렬 소장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줄 긋고 주차장이라도 쓰라고. 땅 놀리지 말라고. 아니 땅을 그렇게까지 개발을 안 하는 거는 사회 리더들이 누구의 정파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토지라는 그 희소한 자원을 이렇게까지 놀려도 되는 거냐. 그러게. 그 줄거가지고 거기서 주차비라도 받으면 뭐 그거라도 좀 좋은 일에 쓰라고 사회 좀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아니 뭐 거기 이렇게 5일장 같은 거 해갖고 왜 이렇게 저 어디 지역 가면 축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품바 공연하고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먹을 거 팔고 하고.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출연 가수 정프로 딱 나서 출연 가수 정도로 거기 막 이렇게 에이티즈 부르고 하면 되지. 저 그럴까요? 원이 리센드 네. 부르고.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럼 가겠습니다. 네, 네. 포장마차 같은 걸 많이 해놓으면 또 그렇죠. 밤에 또 보면 이쁘거든요. 파전에 막걸리에 네. 우렁된장도 좀 팔고. 외국인들 또 오면 그런데 그럼요. 와서 저 쌓는 게 추억이지 뭐. 신나죠. 예. 예, 얼마 좋습니까? 자, 그럼 정비창 쪽은 거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5일장으로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죠 거기. 넓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보고 지나갈 있으면. 때마다 아니 저걸 왜 이렇게 놀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맞아. 들어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예, 뭐래도 하는 걸로. 예,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좀 의견 전달하도록 하고요. 용산 그 공원은 용산 가족공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이건 그냥 뒀으면 좋겠어요. 용산? 예, 왜냐면 용산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 우리가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어린이공원 새로 만들 때 그 멀쩡한 공원 가지고 꼭 그렇게 자기 치적을 만들려고 한다고 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탄생한 지 아직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네. 돈 들여서 만든 거니까 이건 좀 몇 년 더 쓰다가 개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용산 생각이 어린이 정원. 네, 어린이 정원.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네. 좋아요 여기? 예, 좋아요. 아, 제가 만들 때 그렇게 욕을 했는데 공짜예요? 공짜예요. 그냥 가서 놀면 돼. 예, 그러니까 정원도 있고 그 약간 아이들이 같이 놀 그냥 수 풀 있는 받친 거예요? 풀밭도 있는데 이 네. 테마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 같은 데도 있어서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거기도 용산 어린이 5일장 같은 거 해갖고 그러니까요. 또 품바 공연 한번 하고 또 새우젓도 팔고 또 뽀로로도 팔고 할까요? 새우젓 팔고 강경젓이 유명합니다. 그런가요? 저도 애들이 크니까 용산공원을 갈 일이 없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 용산공원을 꽤 자주 갔거든요. 네. 가서 그냥 풀밭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요? 좋다. 그런 공간이 이제 서울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조금 책 기레기래. 아쉬운.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좀 되게
좀 냉소적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분명히 죽도 밥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린벨트 활용 관련한 것도 뭐 김윤덕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뭐 공급하겠다. 네. 뭐 보존 가치가 높은 1, 2등급이 아닌 훼손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오 시장은 추가 해제는 불필요하다며 녹지 보존 원칙을 고순하고 있다. 아니 오세훈 시장 그 보수당이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지금 뭐 여기 뭐 진보 정부가 뭔가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도시를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거에 그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포지션이 바뀌더니 양쪽이 서로가 반대되는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1, 2등급지가 아닌 훼손지를 중심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훼손지 어딘지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훼손지가 가보시면 어디예요? 거기는 그린벨트가 사실 그러니까 땅 부지는 그린벨트인데 맞아요. 그린하지 않아요. 맞아. 아. 막 다 죽어 있는 네. 늪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노지입니다, 노지. 아. 훼손돼 있는 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누가 가서 뭐 나무를 녹지로 꾸미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가서 보시면은 어지간하게 상식적인 사람이랑 보면 야 저거는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데 어디다 공급하면 어떨까라는 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양쪽 다 1cm도 못 비켜나겠다라는 그런 포지션만 좀 이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니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청년들이 어떻고 서민들의 임대차 뭐 힘들고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솔루션으로 가버리니까 너무 정치화돼 버리는 게 경제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와 저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사실 공급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공급이 좀 지금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여야가 모두 공급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물 위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는 없으니까 땅 위에 지을 거라면 지금 현재 가능한 땅들이 무리에는 안 돼도 버스에다 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왜 그래? 요새 많이 삐뚤어졌어요. 지금. 왜 시니컬해졌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졌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한 땅들이 이제 특히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곳들이 지금 말라운데 이런 데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해야지 그럼 빨리. 그럴까요? 요거 하는 걸로 그럼 세운상가 가겠습니다. 받고 용산공원 네, 그렇게 요거 할까요? 그러게 양쪽에 하나씩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 원했던 곳들 한 군데씩.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간 그 서울시와 정부가 네.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와 타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뭐냐면 네. 어느 정도 보자면 그 국토부 측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한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 정도 조금 완화해 주면서 예. 대신에 서울시 쪽에다가 아까 말한 그린벨트도 다 같은 그린벨트가 아니라 거기 가면 그린벨트인데 다 비닐하우스 깔려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게 과연 그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그린벨트 가운데서도 조금 더 훼손된 그린벨트 네네네.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줘서 공급될 수 있는 땅을 조금 이제 마련해주는 이런 식으로 양쪽이 조금 합의를 해서 중요한 건 공급이잖아요. 대신 이제 그 그린벨트 그렇게 일부 훼손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은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거 노리고 일부러 그렇게 훼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린벨트가 그린하지 않게 자동 해제되게. 네, 그린벨트 아닌 느낌을 많이 주면서 요거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정프로 네 고향부터 뭐 밀어버리라고 그러시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고향 좀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정말 이게 말씀드렸죠. 40년째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고. 40년 전 1억 얼마였는데 지금도 2억이 안 된다. 그렇죠. 야, 우리 좀 제발 밀고 한번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접할 때마다 조금 저는 부동산 이슈를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대로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부동산 관련한 금융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풀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금 얘기하고 나면은 그 뭐 진보 정부의 뭐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 반응이 와요. 네. 근데 이주비 대출이랑 잔금 대출은 재건축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 저는 그 전에가 참 신기하다고 봤던 게 아니 정부가 여기 재건축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 공급하라고 인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거를 대출을 안 해줘서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웃기잖아요. 자기가 나가는데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있다가 네. 이번에 금융정책 나오면서 그쪽 부분들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동안 컨센서스가 모아져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는 그거는 뭐 잘했다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거 또 얘기할 때 그럴 때 뭐 버스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아 좀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공회전을 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이 들어서 오늘 조금 냉소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싸우면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비창이 그렇다니까요. 예. 그건 진짜 막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빨리 가십시다. 일단은 주차장이든 아니면 5일장이든 네. 그거부터 먼저 이용하면서 네. 사람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저기 하나 좀 사례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예요? 이렇게 그 경복궁 앞에 가면은 수송동 부지가 있습니다. 아 수송동이 아니고 그 뭐더라? 거기 앞에 대한항공 거 알아요. 옛날에 대한항공 거. 예. 네, 그 땅이 예전에 그 막아놓은 땅이요? 밖에서 안 보이는 땅? 그거 안 막아놨습니다. 지금은. 지금 열어놨어요. 지금 열어놨어요. 아. 약간 공원처럼. 옛날에 그래요? 그 펜스 쳐놨던데 거기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은 진짜 조선 시대부터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 너무나 진짜 소중한 땅이어가지고 거기를 처음에 갖고 있던 데가 삼성그룹이었어요. 근데 삼성그룹 천하의 삼성그룹도 야 이거는 도저히 개발하려 그러니까 오만 이해관계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어서 판 거예요. 마지막에는 최순실 씨가 거기다가 무슨 K-팝 뭐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안 해가지고 딱 다 부지를 대한항공이랑 부지를 바꿔서 네. 공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좋은 땅은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구나 저기는. 아.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기 거 보면서 5일장 했었어야지. 지금이라도 좀 그렇죠, 올장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래갖고 때로는 그런 땅이라면 싸우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냅둬요 그냥 자연 녹지가 되게. 아니요. 거기는 공원으로 꾸몄으니까 아. 그 땅은. 그래요. 너무 좋은 땅은 아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꾸 싸우기만 하면서 시간이 질질 끌어지는 상황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R이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특히 산업에 있어서의 에너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SMR에도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네.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이 지난 13일에 방한을 했는데요. 방한해서 14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SK 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가 나트륨 SMR의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라는 아하.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나트륨 SMR이 등장하였습니다. 아, 요건 이제 SMR이 좀 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전 아 잠깐만요. 아니 우리 왜요? 기자님까지 이렇게 저를 너무 외면하시면 지금 그거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작은 네, 거죠라고 짠 거. 말씀하셨잖아요. 짠 거, 짠 이거 거, 좀, 짠 거. 예, 짠 거. 네, 이거 작은 거. 썰티. 네. 그래갖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네. 한 1.2기가 정도 되거든요. 네. 메가로 따지면 1200메가 정도 되는 거고 SMR 같은 경우는 한 350메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SMR은 보통 한 4기 정도가 대형 원전 1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나트륨 원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물을 좀 식혀야 될 때 물을 네. 놓으면은 거기서 100도가 넘어가면 물이 끓어버리잖아요. 아, 끓어버리죠. 끓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얘를 끓어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이 되면은 이제 폭발의 위험이 좀 더 생기게 되는 거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압력을 그렇게까지 높게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테라파워가 이쪽 그 아까 4세대 원전 4세대 SMR 쪽에서는 굉장히 좀 그 진도가 좀 빠른 그런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여기에 출연했던 이유는 네. 빌 게이츠 이사회 의장이 예전에 한번 에너지와 관련한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거기에 오만 에너지를 다 설명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 풍력은 어떻고 석유는 어떻고 가스는 어떻고 네. 원전은 어떻고 재생에너지는 어떻고 이거 다 써놨는데 네. 그 중에 그 빌 게이츠 의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던 부분이 이 SMR 쪽이었었어요. SMR 쪽에서 나트륨 쪽이었는데 여기가 그 폐기물도 좀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이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꽤 괜찮은 기술입니다. 나트륨 SMR이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럼 SK를 왜 만나러 왔냐? 네. SK 그룹이 테라파워의 2대 주주입니다. SK 그룹이 예, 예. 아, 그럼 일대 주주가 이 빌 게이츠고. 그쪽이고요. 어,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2대 주주가 됐는데 이 SK 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발전소를 지을 때 개별 네. 발전소를 하나를 짓질 않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짓더라도 뭐 이 정도는 가스로 해주시고요, 이 정도는 재생에너지로 해주시고요, 이런 정도는 SMR도 한번 같이 투입을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믹스를 해버리네. 예, 근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가 LNG 발전소들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고, 근데 원전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테라파워를 이제 지분으로 인수를 해서 영위에 대한 영업권을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파워에 대한 영업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전을 직접 EPC 뭐라 그래야 되지? EPC? 네. EPC?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EPC라 그러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그거를 많이 합니다. 한국수자력 원자력. 네, 네. 수력 수력 원자력. 네. 수력 원자력. 거기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 거기에 운영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수원에 테라파워의 일부 지분을 팔았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테라파워가 기본적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SK그룹하고 한수원이 여기 EPC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왔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이제 잘 팀을 짜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또 혹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만들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제 힘을 합치겠다. 예.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번에 만난 사람이 HD 현대의 정기선, 여기 현대중공업 그룹의 회장입니다. 정기선. 네, 정기선 회장인데 거기에 정기선 회장이 여기 참여했던 이유는 그 테라파워의 지분 3천억 달러를 최 부장님. 네. 뭐 생각했죠? 아니 정부로님 드립 들어올 타임이었는데 그쵸? 참네요. 예. 제가 부정기선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제 한 달에 한 번 요거 하려고. 예. 우리 제작진들. 이건 조금 너무 부적절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하려다가 제 건 아닌 것 같아서 최 원래 부장님 딱 봤거든요. 드립은 타이밍 놓치면 그냥 접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최 부장님이 난 또 할 줄 알았지. 저도 전기선 할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부정기선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음. 틀렸군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튼 정기선 회장 만났습니다. 네. 네, 정기선 회장은 테라파워 지분을 2022년도에 좀 매입을 했었는데 네. 여기가 왜 그 지분을 매입을 했냐 그러면은 테라파워는 설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전이 그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는 그 기기가 있는데 그 기를 쇠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모양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거 만들어주는 나라가 거의 뭐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단조 기술이 꽤 뛰어납니다. 네. 근데 SMR의 파운드리 기술, SMR을 직접 제작해본 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수 위거든요. 레코드가 더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HD현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물량을 나에게 위탁 제조를 맡겨 주십시오. 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지분을 매입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주 기기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땄고요. 네.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분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그 원전을 만들어 왔던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라파워와 관련한 걸 만들어 주고 근데 있습니다. SMR을 뭐 만들어서 뭐 하나 상품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있었습니다. 지금 발전해요? 설치하려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네. 다른 데 아직은- 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안 됐구나. 아직은. 근데 댓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그래서 나트륨 SMR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는 그 이야기. 짠물로 이제 바닷물 냉각을 겁나 시킨다는 집어넣어요. 거죠? 그러니까 냉각을 나트륨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온도까지 압력이 아주 높아지진 않으니까 물보다는 그러니까 끓었을 때 네.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체가 돼서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전엔 물로 했거든요. 경수로 했거든요. 그럼 물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근데 나트륨은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압력을 그렇게까지 높게 안 가져가도 됩니다. 부피가 그럼-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압력을 많이 높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설계상에서 좀 더 수월함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근데 그 전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그 6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려고 SMR 6개 만들어 주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문을 했어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6개를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미국 프로젝트가 빠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돈을 받습니다. 왜냐면 나는 만들어주는 게 내 일이었지. 거기서 발전 사업을 하는 건 니네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받았고, 그럼 그걸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발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관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케일 파워가 가나에서 미국 정부하고 함께 12기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개 만들었던 거에 추가로 6기가 또 주문이 들어온 가나에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라파워 입장에서도 자기의 SMR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기선 HD 현대 회장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하여튼 나트륨 SMR은 다 됐죠, 우리 최 네, 부장님. 됐습니다. 네. 그럼 테라파워는 뭐 한다고 빌 게이츠가 1대 주주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2대 주주, 3대 주주 이렇게 된 거예요? 빌 게이츠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 네, 예전만 못해. 옛날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세계 최고 부자 아니었습니까? 네. 예, 이제 많이 좀 갔어요. 에이징 커브. 예, 피크 찍고 아. 예, 지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물러나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뭐 의학, 의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무슨 백신도 한참 맞아요, 백신. 예. 그래서 백신 얘기만 나오면 빌 게이츠 음모론 항상 이렇게 맞습니다. 따라붙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제 빌 게이츠가 신경 쓰는 거고 또 빌 게이츠가 보기에는 이 전력 문제가 또 인류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중요한 때문에 문제죠. 이제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를 또 해서 여기 이제 이사회 의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야, SK가 진짜 단순하게 엔비디아에서 그 칩 수주 받아가지고 칩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 인프라 기업의 어떤 인프라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큰 그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테라파워를 만난 건 빌 게이츠 만난 건 어떻게 보자면 AI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가 메모리, 하나가 전력인데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이미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SK가 이게 전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전력 산업을 했던 기업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 네. AI 인프라에 있어서 핵심이 메모리와 전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메모리는 갖고 있고 전력까지도 우리 생태계에 다 넣어버리겠다. 예. SK의 큰 그림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큰 그림 그리시는 건 좋은데 네. 왜 주주 가치를 자꾸 훼손하는 아하. 듯한 의사결정을 하시는지가 살짝 불만입니다. 주주가치 훼손하는 네. 누구요? SK 하이닉스의 하이닉스? 미국 자회사인 솔리다임 상장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솔리다임 네네. 많이 좀 이쪽에 쏠려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솔리다. 이면 왜? 솔리다임은 네 그렇죠. 한 번만 받아줘. 예. 솔리다임 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냐라는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이런 수소 회사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거의 주요 주주까지 올라갔었고 이번에 HD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땅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 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다 짓는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바다에다 데이터 센터 띄우겠다 그래가지고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는 그렇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찾아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박 엔진 쪽을 좀 잘 만드는데 HD 힘센 엔진이라고 힘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그 가스터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 엔진을 가져다 발전기를 쓰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조 단위로 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 분야에 왜 한국 기업이 저러고 있지라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맞아요.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솔리다임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예전에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입니다. 인텔의 낸드 사업부인데 지금 SK가 인수를 했고 예, SK 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그 상대적으로 낸드 기술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SK 하이닉스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오래된 회사인 인텔이 낸드 플래시와 관련한 특허라든지 그런 기술들 많이 가지고 원천 있었거든요. 기술 같은 게 좀 있겠네. 예,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 눈탱이 맞았다고 엄청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저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도체 장비 못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랬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 사업부의 이름이 솔리다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얘가 왜 요즘에 관심을 좀 받게 됐냐면은 요즘에 낸드 플래시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키옥시아가 뭐 한때 일본 시장 시총 1위, 키옥시아의 실질적 최대 주주가 누구죠? 키옥시아는 SK 하이닉스 아닌가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런 식의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투자를 솔리다입니다. 참 잘해 이분이. 어떻게 그 하이닉스 인수한 것도 사실 그때 2010 몇 년에 하여튼 욕 엄청 먹으면서 12년. 예. 했고 네. 그때 다 SK 그룹이 망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인수하면. 네. 예, 근데 그걸 밀어붙여 갖고 또 지금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재계 2위로 이렇게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뚝심이거든요. 아, 뚝심. 뚝심하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항상 이제 언론이 되고 아, 있죠. 투자의 뚝심. 근데 네. 뭐 이렇게 다 상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솔리다임도 상장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상장을 하면 그러니까 상장 안 하면 괜찮아요? 아 이게 지금 그 상장 전에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 솔리다임의 가치를 다 SK 하이닉스가 안고 갖고 있는 있는 거죠. 거고?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리다임은 어떻게 보자면 그 가치를 주주들이 SK 하이닉스 주주들이 다 나눠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상장하는 과정에서 구조가 어떻게 짜여지냐면 최태원 회장, SK 주,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 그리고 솔리다임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5단 중복 상장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5단 나오고 중복 있어요. 상장이 뭐예요? 그 솔리다임이 상장을 하면서 캐피털 콜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분 투자를 받는데 거기서 SK 주 받고 SK 스퀘어 받고 SK 하이닉스 받아요. 이렇게 받게 되면 원래는 SK 그 솔리다임을 키운 건 SK 하이닉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다 키운 솔리다임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SK 주도 손가락 얻고 스퀘어도 손가락 얻고 이렇게 손가락 얻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SK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죠. 오. 자, 근데 이걸 왜 미국에 상장하냐라고 보자면요.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의 지분 100% 소유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 주가 있고요. 밑에 SK 스퀘어가 있죠. SK 주가 지주회사, 스퀘어가 자회사, SK 하이닉스 손자회사예요. 네. 손자회사 밑에 증자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증손자회사. 그러면 100%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요. 국내 공정거래법상.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한다. 미국에 상장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기본적으로 실질 규제가 아니라 공식 그 방식이 공시 규제예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상장을 할 때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공시만 충분히 했으면 괜찮아요. 아, 우린 증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증손자이고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SEC 규제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아. 왜? 시장에서 응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출산이라 증손자가 없습니다. 그래, 뭘 증손자까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이닉스 밑에 네. 원래 솔리다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 관련한 투자를 총괄하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만들면서 거기에 SK 지주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이렇게 하이닉스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솔리다임이 들어가고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현금 흐름상으로 보면은 예전에 솔리다임에서 하이닉스로 100% 올라가던 것이 중간에 SK 지주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랑 나눠 먹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배 구조가 좀 꼬이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게 위로 흩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거버넌스상으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소유 구조를 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일단 지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는 뭔가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지배 구조 깔끔해야 이게 서로 이게 그 현금이 오고 갈 때 거래가 좀 깔끔하게 갈 수가 있고 이해상충의 여지가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굳이 이렇게까지 늘려놓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투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주 가치 제고에 도움되지는 않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혹시 급하게 필요했던 건 아니겠죠? 근데 그 현금이 그쪽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 여기서 땡기면 여기서 써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니요. 최태원 회장한테까지 올라가려 그러면은 네. 돈이 한참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혼 위자료 그렇죠, 얘기하시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재산 분할이죠. 그렇죠. 재산 분할 네네. 위자료. 예. 아, 예. 뚝심 있게 지금 증손자로 해결 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 네.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그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피탈콜 방식으로 해서 지분 투자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솔리다임이. 네. 그러면 사실 SK 하이닉스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1도 없어요. 1도 없다가 생겼다. 3,600억 네, 샀다. 샀습니다. 네, 그거 없는데 캐피털 방식으로 SK주, SK 스퀘어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네. 최태원 회장 지분율이 높은 SK 주 여기가 솔리다임에 대한 지배력을 또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솔리다임에 대한 지배력. 네네 그렇죠. 예. 이거 혹시 빌 게이츠한테 힌트를 좀 얻으신 건가? 빌 게이츠도 되게 그 큰 큰 돈을 떼였나요? 돈을 줬죠. 네네네. 아마존도 큰 돈 줬죠. 네네. 네. 네. 사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해로워요. 근데 이번에 최태원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 똑똑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겁니까? 아, 아니에요. 요새 청년들은 빨리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일찍. 20대 후반부터 무조건 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찍 가는 것 같고, 예. 근데 포기한 사람들은 아예 포기인 것 같고. 그 약간 사치제가 됐어요. 그 결혼이. 결혼이 사치제라는 얘기들이 어. 나오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고. 그리고 빨리 하고. 그러니까 아예 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 없거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기 전 애가 돈을 제일 잘 모으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비용이 덜 결혼해서 들어요. 애 낳기 예, 전에. 예. 둘이 이제 같이 모으고 아끼기만 한다면 이제 빠르게 불어날 수 그리고 있으니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택시비 안 써도 되고 아하. 아 택시비. 네, 외부 숙소값 안 써도 되고. 주담대 갚아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번에 저것도 바뀌었잖아요. 1인당 뭐 7천만 원 해야 보금자리론 해주다가 아, 부부 그래요? 합산되면 8,500이라 아. 둘이 합쳐갖고 8,500 넘으면 안 되다가 네. 둘 중에 한 명만 7천만 원 네, 이하면 낮은 사람 보금자리론 쪽으로 해준다. 해준다고 결혼 하고. 페널티를 줄였죠. 보금자리론도 네네네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돈 모으기에는 결혼해서 애 늦게 낳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 혜택들이 좀 있긴 있군요. 혜택보다 애 낳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면 주어진 혜택들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 원래 없었다가 네. 이제 혜택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혜택이라는 같이 건 아닙니다. 모을 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바깥에 돈 쓸데없이 안 쓰고 연애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 열심히 모아서 소고기집 가서 먹으면 150g에 7만 원 줘야 되는데 네. 집에서 구워 먹으면 2만 원이면은 그쵸, 그쵸. 100g 와인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 예. 하긴 각자 쓰던 인터넷도 각자 쓰던 뭐 바로 정수기 이런 그겁니다. 것들도 하나로 합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하나 합치면서 비교원에 또 전화해 갖고 맞습니다. 최고의 아. 혜택을 또 우리가 최대 132만 원까지 절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 비교원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면 지금 한국 기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로 나오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지적되는 거버넌스 구조잖아요. 네네. 주주 환원이 인색하다라는 부분이고 예. 하필 그게 SK 하이닉스가 사실 25년부터 27년까지 하는 그 배당 계획, 네. 연간 배당 계획에 따라서 연간 1,500원을 배당하기로 했어요. 예. 분기로 나누다 보니까 375원 배당이 최근에 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375원 일단 배당 열 받은 상태예요. 아 그건 네. 진짜 짜증났어요. 화나죠.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예정됐던 거거든요. 네. 추가로 더 준다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짜증이 났어. 네. 근데 거기다 솔리다임은 또 상장한대. 아. 그래서 화가 났어. 아. 그런데 이 와중에 샌디스크나 저기 마이크론을 보니까 초과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다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아. 발표를 해버린 거야.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주주들이 화난 상태에서 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연내에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다가 네. 너무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3분기로 당겼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다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SK 하이닉스가 어떤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까. 아.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나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주 환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크게 혼날 것 같아요. 아, 너 SK 감동 하이닉스. 주나 보자. 감동 주나 보자. 하고 지금 아. 팔짱 끼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아, 네. 감동이 나올 정도의 뭐가 나오지 않으면 네. 주주들 네.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우리 여기는 감동을 주죠. 아, 뭐죠? 우리 지금 끊어갖고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도 아, 이제 그래요? 감동. 비교원 네, 네. 비교원, 잘 가고 비교원은 이제 있었는데. 감동을 줄 정도로 아 기여해 맞습니다. 주잖아요. 네. 그 감동 최대 132만 원의 혜택. 와, 하이닉스로 배당받아서 얼마를 모아 몇 주가 있어야 132만 원이 생기겠습니까? 좀 상상도 못할 네, 추천인 또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이 비교원은요. 1670-2571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비교는 편하게 하시고 혜택은 빵빵하게 가져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비교원. 아직도 핸드폰 바꾸실 때, 인터넷 바꾸실 때 그냥 대리점 가서 맡기시는 이런 바보 같은 소비자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혜택들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용산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용산 개발 이야기 또 SMR 동맹을 하는 우리 기업들 빌 게이츠 얘기까지 포함했다가 SK 주주 환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충분히 오늘 정도 풍성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주환원 진짜 많이 할까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잉여 현금 흐름의 50% 기준으로 그 전에 배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예전에 있던 계획에 비해서 올해 돈을 너무 많이 번 맞아요. 게 좀 여러모로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주주하고의 계획도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면은 규모가 상당히 많거든요. 삼성은 한 100조, SK 하이닉스는 40조, 50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럼 그거 진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달라고 하세요 그냥. 네. 아니, 좀 세게 달라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도 주주인데. 진짜 많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주시면이 아니고
이 주주 회사의 주인이 주주잖아요. 네. 주주에 대한 당연한 회사가 돈을 잘 벌었으면 주인한테 돈을 돌려줘야지. 내놔 그럼 빨리. 네. 네, 저도 주주, 우리 모두 주주. 우리 모두 주주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민연금도 주주입니다. 아니 거기도 돈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벌어서 뭐 번 거보다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번 거 중에 뭐 투자할 거 투자하고 또 네. 직원들한테 성과급 줄 거 주고 남은 건 우리 줘야지.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이닉스가 채권을 들 산다는 소식이 되게 희망 섞이게 돌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는 돈 때문에 이게 남는 돈으로 채권 사가지고 이자 받고 뭐 하다가 네, 요즘에 채권을 잘 안 사는 거 보니까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아. 유동성이라면은 당장 어, 나에게 줄 대한 돈을 기대가. 마련하기 위한 거 아. 아니겠냐. 라는 희망 음. 섞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주주환원. 이렇게 또 큰 기업들이 먼저 큰 형들이 잘 또 선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또 좀 작은 기업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니 작은 동생들은 작은 동생들대로 혼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형들에도 형은 좀 여유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나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작은 데일수록 좀 더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주주 클럽. 네. 주주 어설프게 보는 회사들은 다 퇴출입니다. 예. 네. 몰래 산 주주들,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네, 우리 최은경 부장과 네, 전 주주진. 네.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거 갖고 네. 놉니다 우리. 네. 근데 시크릿 재미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900원짜리 950원짜리 주식 사는 거 요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아 동전주. 자꾸 1000원짜리를 만들려고 아, 자꾸 막 작업을 미리 터치해요, 하더라고. 이렇게? 아니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 수급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 그럼 개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융 투자 있잖아요. 근데 막 기타 법인에서 갑자기 매수가 확 들어와가지고 아. 이게 슬쩍 1000원 툭 건들고 내려오고 뭐 이런 데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45 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게 90일 중에 45 거래일이 아니라 45 거래일 연속이거든요. 어허. 하루라도 삐끗하면은 거기서 아. 규정이 어긋나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 열심히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900원짜리 사서 사거에서 1,000원에 매일 걸어놔 그냥. 그렇지. 네, 종목명은 제가 끝나고 톡방으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 뭐. 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경제설전의 고란 기자님, 권수리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여름 이제 서서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낮에도 저녁에도 불과 열흘 전 혹은 뭐 한 보름 전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살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